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입니다. 오늘은 이강하 시인의 파랑의 파란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 두 편을 낭독하고 여러분과 함께 감상 소감을 나눌까 합니다. 포인세티아. 눈의 감정이 소녀의 머리카락을 빗어넘겼다. 사선으로 날리는 체크무늬 브라우스 위로 붉은 돌기가 돋아났다. 차근하게. 누구도 눈의 방향에 대해, 눈의 색에 대해 뭐라 할 수 없었다.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진심이라는 경계에서는 언제나 네 편이었다는 것도, 내리는 어둠도 떠나버린 배에 관심이 사라졌다. 꽃의 심장은 젖어있는 바깥으로 왜 자꾸 예민해지는 것일까? 오염된 마을과 결별하고 싶을수록 움켜쥔 시간 밖에서 점점 넓어지는 젊은 날의 바다, 그 바다의 기억이 선명해진 날이면 누군가의 출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 될까? 노란 꽃눈을 성스러운 눈송이라 말하고 싶은 밤, 어린 포엽이 또 한 입 빨갛게 익었다. 내가 너 대신 아파줄게. 너는 울지 마. 밤새 속삭이는 담벼락 위 눈발들, 자주 체위를 바꿨다. 어떻습니까? 이 포인세티아는 화자가 기르는 꽃의 이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꽃을 보면서 화자는 감정이입을 합니다. 화자와 포인세티아는 동일시됩니다. 그 대상과 관찰자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시가 진행되면서 화자의 젊은 시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절을 투과한 후에 다시금 포인세티아를 마주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인세티아를 보고 있으면 젊은 날이 떠오릅니다. 환등기와 같은 기억이 선명해지면 시에 나오듯이 누군가의 출항이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 누군가는 아마도 화자일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젊은 날에 적극적이지 못한 선택을 아쉬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포인세티아의 그 노란 꽃눈과 그 빨간 이파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포인세티아가 아픈 것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화자가 대신 아파해 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세티아의 아픔을 위무해 준다고 할 때 화자도 포인세티아를 통해서 자신이 동일한 아픔을 겪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즉 포인세티아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꽃과 화자의 내밀한 속삭임 같은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란과 작약. 작약이 한창 필 무렵, 모란은 작약에게 편지를 썼다. 친구들이 떠나고 친한 친구 한 명만 남았다고. 눈도 어둡고 손발도 떨린다고. 화사한 작약을 만나면 편히 갈 수 있겠다고. 이별하기 전 밥 한 번
먹자고. 모란을 생각하면 설레고 슬프다. 모란을 만나려면 준비할 것이 왜 그리 많은지. 미용실도 가야 하고 손톱도 깎아야 하고 옷은 아무거나 입을 수 없고 민낯이 못난 것도 아닌데 화장은 왜 짙게 해야 하는 건지, 잡일은 왜 또 그리 많은지. 모라는 산 너머에 산다. 버스로 가면 멀고 기차는 없다. 집을 빠져나가는데 쥐똥꽃 향이 코를 찌른다. 버스 운전기사는 신바람이 났는지 작약을 쭉 훑어보더니 새색시 같았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신 건지. 도착한 모란 요양병원. 설렘인지 아픔인지. 작약은 화장실부터 찾는다. 작약은 어딜 가나 아랫도리가 문제다. 볼일 다 보고 머리를 만지는데 화장실 거울이 말을 건다. 저런, 얼굴색이 장난이 아니구면. 지금 모란을 걱정할 게 아니오. 당신이 더 걱정이요. 이 모란도 아까처럼 어떤 존재, 아끼고 사모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작약은 화자의 다름 아닙니다. 시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모란과 작약,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일을 꽃과 꽃으로 비유를 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란과 작약은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되어가나 봅니다. 세상을 건너가야 할 모란과 이 세상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작약 사이에 아픔이 느껴지죠. 자, 작약은 모란을 만나러 갈 참입니다. 모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군요. 모란이 거처하는 곳이 요양병원임을 볼 때 아마도 화자의 어머니이거나 혹은 다른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란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화장도 해야 되고 자신의 모란을 닮아가는 혹은 모란과의 사이에서 작약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사이라 해도 이 일상은 낯설어지고 자꾸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작약, 너는 누구인가 하고요. 그것이 병상에 누워있는 존재를 만나러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러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에 빗대고 있다고 봅니다. 민낯으로도 미운 얼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자는 문득 그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마주친 모란이 거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란이 떠오르는 순간 모란과 작약은 하나로 겹치게 됩니다. 모란은 어머니요, 모란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작약은 딸이요, 모란을 이별해야 할, 곧 슬픔이 터지고 말 것 같은 가여운 유리알 같은 존재지만 이 두 존재가 거울과 현실을 통해서, 환상과 실제를 통해서 하나가 합쳐지고 그때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가 이것입니다. 시를 한번 볼까요? 도착한 모란 요양병원. 화장실 거울이 말을 겁니다. 저런 얼굴색이 장난이 아니구만. 지금 나 모란을 걱정할 게 아니요, 당신이 더 걱정이요 이야기합니다. 왜? 이별을 할 때 남은 사람이 그 슬픔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아픔은 모란이 갖고 있더라도 심적인 아픔은 작약이 더 오랫동안 아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은하수 다리를 넘어간 사람은 고통을 모를 테니까요. 그것이 걱정이다. 이별은 슬픈 것이다. 아니 아픈 것이다. 아니 너무나 참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 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작약은 먼 미래이거나 가까운 시점에 모란을 떠나보내야 하는 남은 아픔을 자신의 가슴 속에서 키우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 언젠가 자신도 모란처럼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될 것을 미리 염려하고 아파하는 태도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이강하 시인의 시는 사랑을 통해서 발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랑과 고통을 함께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이별로 인해서 아프고 또 진정으로 닿지 않아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이루어지는 순간에 꽃이 피듯이 플로리시한 기운을 절정 혹은 감정의 기쁨의 절창을 맛보는데 그 순간은 꽃이 피는 절대 무아의 감정에 휩싸이지만 그 반대로 상실하거나 아픔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 고통에 시인은 일상의 시간 동안 불안을 느끼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이 불안이 슬픔의 감정 혹은 우울의 감정을 덮개로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거기에서 또 반문이 생깁니다. 넌 왜 사니 이렇게요? 시를 쓰기 위해서 혹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대상과의 이별 혹은 그 이별의 아픔으로 인한 홀로 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신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영원하지 못한 어떤 시나 예술은 영원성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존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인이라는 존재도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혹독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강하의 시는 사랑의 플로리시와 삶에 대한 연민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파랑의 파라니, 파랑의 파라니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글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